네, 안녕하십니까.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오후 4시 53분입니다. 여러분, 11월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고가 99,800까지 갔고요. 100K를 아직 $200 냅두고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도달할까요? 저는 이 정도면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잘 버티고 있고요. 11월 이대로 끝나면 상승장 저는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플랜 B의 말은 정말 11월에도 이어져서 150K까지 갈까요? 저는 갈 거라 봅니다. 라고 비트코인을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도 상승장에 대해서 조정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0개 거래일 동안 바이낸스의 총 거래량, 현물과 파생 상품이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값은 나스닥보다 10%가 높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2배이며 전 세계 모든 CX 거래량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돈이 들어왔다. 여러분, 상승장의 기본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돈이 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서 놀아야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이 없는 곳에서 존버만 한다고 해서 돈을 법니까? 여러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통 미디어든 뭐든 얘기를 합니다. 조정이라고. 여러분, 조정만 기다리다가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 갔을 때 이제 조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맞는 겁니다. 제가 계속 뭘 강조했습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 레티즈는요, 어땠습니까? 전고점에도 샀고요, 고점에서도 샀고, 저점일 때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우둔한 개미들의 생각은 뭡니까? 바닥을 잡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멤버십 방에서는 그냥 샀습니다. 지금이요? 어떨 때일까요? 분할 매수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국회에서 조세소위는 가상자세 과세 유예를 보류하는 민주당의 결정된 사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까지 뭐가 된다고 했죠? 시장은 버틸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과세가 된다 해서 시장이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저는 그건 나눠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대한민국에 들어온 세력 중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 전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세력과 아닌 세력이 나눠질 거고요. 더 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리스크를 판단해서 세금 부과 전에 한 번 털겠죠. 그러면 그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야 할 때입니다. 또 어떤 세력들은 뭘 하겠습니까? 세금이 부과가 돼도 본인들은 더 그거보다 번다라는 이득을 전략을 짜는 세력들은 또다시 올렸다가 넘기겠죠. 결국 많은 이슈를 담고 있는 이 가상자세 과세안은요. 결국 리스크를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나눠질 것이라 봅니다. 그게 정말 부과가 된다고 하면 세금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특정 기관들은 세금 부과를 했을 때의 이득을 고려했을 때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털고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버티기 때문에 저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과열 상태를 유지할 거라 봅니다. 2017년 대상승장 때도 그랬습니다. 결국 어떤 특정 이슈들은 시장을 흔들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들어온 자금들은 어마무시합니다. 플랜 B 시나리오대로 11월 100K 눈앞에까지 왔고요. 이 정도면 거의 받쳤다라고 봐야죠. 12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1월 20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2월만큼은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시장은 조정이 오면 사야 할 기회라고요. 그리고 그 ETF 유입에 대한 거는 150K. 저는 개인적으로 140K까지는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장까지는 올려서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아직 진행 중인 현재에서 섣불리 얘기는 못하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도 20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도 과열 상태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현재 22일 뉴스에 따르면 미국 현물 ETF는 계속적으로 조 단위의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유입은 23일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25일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이후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과열 상태가 아니라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40K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 도미너스의 삼각 수렴은 64%까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상승은 140K, 150K까지 맞닿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비트코인 유입량입니다. 지속적으로 기관들은 사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코노미카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승의 평균적인 길이는 대략 6에서 8주이고 그 속에 중간중간 10% 이상의 하락으로 레버리지를 털면서 상승했다. 만약 10월 첫째 주를 추세의 시작으로 잡으면 1, 2주가 지났고 패턴을 깬 현재 10월 셋째 주를 잡으면 한 달은 더 남았다는 거. 그리고 현재를 10월 넷째 주라고 잡으면 이제 평균적인 흐름상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소한 우리는 12월을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여러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상승은 이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은 속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1억 3,500만 원. 비트코인이 300만 원일 때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1억 3,500 두려울까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사야 할까요? 특정 알트들은 이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상 아래 꼬리를 다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상승의 지표에 있어서 끊어서 올리고 있죠.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트코인들은 후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컵 앤 핸들로 위로 갔다면 알트들은 이제 컵이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엘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핸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특정 코인들은 핸들을 만들기 전에 위로 설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특징들이 뭘까요? 바로 주봉이 그 패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봉을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컵이 만들어지는 애들과 컵이 만들어지는 애들과 컵이 만들어지는 애들과 컵이 만들어지는 애들과 이미 삼각수렴을 지난 애들이 이미 추세를 깨고 온 애들이 만약에 이제 11월에 끝났을 때 되돌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미 삼각수렴을 돌파한 애들은 더 위로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비트코인은 140K가 갔을 때 알트코인들은 후행성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5대5 비율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코인에 대한 한 주 힌트를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상징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컵앤드는 핸들 패턴에서 컵이 삼각수렴을 제외하고 한 번 더 빠지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이 부분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었을 때 위로 갔을 때 핸들 부분에서 지켰던 이 빠진 흐름 이때 한 파동 빠지고 지켰던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 지금부터 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상 삼각수렴 돌파 흐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가 이제부터 빠지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420만 원을 손절로 걸고 이더리움을 들어가면 만약에 이제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세선상 위로 이더리움도 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비트 따라 알트들 다 갈 겁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팁을 드렸습니다. 이 팁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하단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반드시 입장하시고요. 한 주 파이팅하게 시작할 수 있게끔 오늘 간략하고도 핵심만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알트들 이제부터 여러분 현금 100% 절대 안 됩니다. 조정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조정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곳이지 흔들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은 결국 바닥을 두 번 찍고 긴 바닥 후 쓰리 바닥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쓰리 바닥 후에는 이제 위로 턴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순간만큼은 잡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장대 흐름 뒤에 흐름이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리셔야 하는 건 뭐냐면 급등을 한 엘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려올 때마다 분할을 쳐서 마지막으로 달리는 꼬리를 잡아야지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는 이렇게 그냥 저점만 지키는 흐름으로 바로 장대를 끌 겁니다. 상승장의 기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점이 점점 커지면서 상승은 기존 봉보다 커지는 게 상승장입니다. 그때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턴입니까? 지금처럼 봉이 점점 작아지다가 커지는 이 타이밍 지금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하는 건요. 봉이 아직 덜 큰 애들을 그때 노리셔야만 그 봉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코인이 오를까요? 아니겠죠. 그럼 뭐가 오를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됐고 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호재 영향을 받습니까? 미국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할 건 뭘까요? 바로 미국 관련한 코인 메타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 알트코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알아들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궁금하시다고요? 텔레그램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참 신나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한 주 풀어가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썸네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조정이요? 아니요. 그냥 타세요. 상승장이면 기다릴수록 오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